토마스 하디의 소설 더버빌가의 테스. 이 책은요, 그 부제 하나만으로 19세기 영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바로 순결한 여인이라는 당시로서는 정말이지 너무나 도발적인 선언 때문이었죠.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당연했던 시대에 정면으로 이게 순결이 아니면 뭔데? 라고 묻는 이 선언. 자, 오늘 이 도발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같이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혼전 임신에 사생아 출산, 그리고 결국엔 살인까지 저지른 여자. 이런 여인을 과연 순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소설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위선과 도덕의 본질에 대한 탐구의 시작점입니다. 이야기의 배경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때는 19세기 영국입니다. 산업혁명 때문에 낡은 농촌 사회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막 생겨나던 아주 혼란스러운 격변기였어요. 계급의 벽은 여전히 너무나 견고했고 특히 여성에게는 유독 가혹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죠. 테스라는 한 여인의 비극을 위한 뭐랄까 완벽하게 짜인 무대였던 셈입니다. 모든 비극은요, 진짜 사소한 데서 시작될 때가 많잖아요. 가난한 농부 존 더비필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자기 가문이 아주 오래된 귀족 가문 더버빌의 후손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냥 옛날의 영광일 뿐인데 이게 이 가족한테는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이자 또 위험한 희망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부모는 이 허영심에 눈이 멀어서 딸 테스를 근처에 사는 부자 더버빌 가문에 보내버려요. 어떻게든 엮여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보려는 속셈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진짜 귀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돈으로 그 이름을 산 말하자면 벼락부자였던 거예요. 결국 가족을 위한 테스의 순수한 희생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포식자가 있는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되고 맙니다. 자, 이제부터 테스의 운명을 아주 그냥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또 다른 한 명은 구원자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죠. 이 두 남자의 생각과 행동이 테스의 인생을 어떻게 비극으로 몰고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테스의 운명을 가를 두 남자, 정말 극과 극입니다. 한쪽은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는 포식자 알렉 더버빌, 그리고 다른 한쪽은 낡은 전통을 거부하고 순수한 이상을 좇는 것처럼 보이는 진보적인 사상가 에인젤 클레어. 근데 진짜 이 소설의 소름 돋는 아이러니는요, 바로 이 이상주의자처럼 보이는 남자의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 위선에서 터져 나옵니다. 테스의 추락은 정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알렉의 집요한 추격 끝에 숲속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들은 슬픔이라는 이름처럼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죠. 심지어 당시 사회는요, 사생아라는 이유로 정식 기독교식 장례조차 허락하지 않을 만큼 정말 냉혹했습니다. 이 모든 게 테스한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더러운 여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되어버리죠. 이 끔찍한 과거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떠난 곳이 바로 텔보세이스 농원인데요. 여기서 테스는 정말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잊고 살았던 사랑이라는 감정과 희미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는 그녀 인생에서 거의 유일하게 아주 잠시나마 허락됐던 평화로운 쉼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소설의 주제의식이 정말 제대로 폭발하는 그 결정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랑이 그 시대의 위선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모든 걸 바꿔버린 신혼 첫날 밤입니다. 이게 참 운명의 장난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테스가 용기를 내서 쓴 고백 편지가 하필 카펫 밑으로 쏙 들어가서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신혼 첫날 밤 에인절이 먼저 자기 과거를 고백하는데 테스는 너무나 쉽게 용서해주죠. 그 순간 테스는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품고 드디어 입을 엽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그녀의 삶 전체를 박살낼 냉혹한 위선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넌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그 순수한 테스가 아니야. 에인절이 내뱉은 이 잔인한 말이 테스의 마지막 희망까지 그냥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스스로는 진보적이라고 낡은 관습을 비판한다고 믿었던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끔찍한 위선이 터져나오는 순간인 거죠. 결국 그 역시 그가 그토록 경멸하던 전통의 노예에 불과했던 겁니다. 에인절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은 빅토리아 시대의 이중잣대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남자는 좀 그래도 되지만 여자는 절대 안 돼, 이거예요. 당시 사회는 가문의 혈통이나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여성의 순결에 대해서는 거의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남자의 과거는 그냥 경험이지만 여자의 과거는 오점이 되는 거죠. 결국 테스를 심판한 건 에인절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지배하던 이 위선적인 생각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이제 비극의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은 테스의 삶이 어떻게 끝도 없이 추락하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어떤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지 같이 지켜보시죠. 경제적인 압박, 사회적인 냉대, 모든 게 테스의 숨통을 조여오를 때 하필이면 그때 다시 나타난 게 바로 그 포식자 알렉이었어요. 결국 굶주리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의 정부가 되는 길을 택했는데 모든 걸 체념한 바로 그 순간 뒤늦게 용서를 빌겠다며 에인절이 돌아온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린 테스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원흉 알렉에게 칼을 휘두르고 말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그 짧은 며칠,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간이 두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전히 함께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망가진 뒤에야 찾아온 이 비극적인 신혼여행. 만약 사회의 그 위선만 아니었다면 이들의 사랑이 어땠을까 하는 깊은 안타까움을 남기죠. 결국 테스는 스톤헨지에서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고요. 소설은 이 아주 유명하고 또 지독하게 냉소적인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불멸의 존재들의 대통령은 테스와의 장난을 끝냈다. 이게 과연 정의일까요? 작가는 테스의 비극이 마치 신들의 잔인한 장난감 노름처럼 보인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정의라는 개념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자, 이제 이야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보죠. 테스의 비극, 이건 단순히 한 여자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복잡한 책임의 그물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말하자면 테스를 파멸로 이끈 용의자 목록 같은 겁니다. 그녀를 짓밟은 알렉, 위선으로 그녀를 내친 에인절, 허영심으로 딸을 사지로 내몬 부모님,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불공평한 사회 시스템. 아니면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게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죄가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130년도 더 된 이 소설이 왜 지금 읽어도 이렇게 소름이 돋을까요? 그건 바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 시선, 테스의 비극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해시태그 미투 운동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과연 우리는 테스를 함부로 재단했던 그 빅토리아 시대의 위선적인 시선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졌을까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작가 토마스 하디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